네, 안녕하세요.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성동청소년센터 함께하는 환경살리기 업사이클링 강연을 맡게 된 최준호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지금 바다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 친구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바다오염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랑은 조금 다른 사진이 놓여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죠? 막 되게 막 푸르고 막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헤엄치고 막 거북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요런 파란색 바다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물고기들 사이사이로 지금 뭐가 보이고 있죠? 네, 막 이렇게 비닐봉투도 있고 뭐 페트병도 있고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더러워진 사진들, 지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환경오염이 있고, 그 환경오염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새 한 마리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긴 새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거 직접 보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한국에서는 되게 흔하지 않은 새입니다. 근데 혹시 들어본 적이라도 있으실까요? 이 새 잘 보면 되게 독특하게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크기는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은 되게 뭔가 독수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쵸? 막 눈매도 뭔가 매섭고 독수리 같은 크기와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발을 보니까 어떻죠? 독수리의 그런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물갈퀴가 달려있죠. 그리고 부리도 자세히 보면 되게 맹수 같은 부리가 아니라 어떻죠? 네, 오리 같은 그런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새죠. 되게 이 포스나 몸집은 되게 독수리 같은데 발이나 물갈퀴나 이 주둥이를 보면 오리처럼 생겼어요. 참 신기하고 독특한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 위에 나와 있죠. 네, 알바트로스라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이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어떤 새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비행기에 비교가 되는 새라고 합니다. 새인데 어떻게 비행기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엄청 새랑 비교가 안 되게 거대하고 크고 이런데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그쵸? 이 새가 어떻게 비행기랑 비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알바트로스 새의 크기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알바트로스 새가 날개를 다 펼치면 길이가 무려 3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키 어떻게 되시죠?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이라면 보통 한 150cm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알바트로스 새는 얼마나 큰 거예요? 네, 그쵸. 여러분 친구들 2명이 나란히 서 있어야만 이 알바트로스 새의 길이랑 비슷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다시피 네, 여러분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사진을 떴죠. 네, 여러분의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네, 이렇게 크기만 하냐? 아닙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같이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몇 킬로를 달리죠? 네,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km 이상을 넘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 새의 속도는 무려 최대 16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동차보다도 이 알바트로스 새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왜 비행기랑 비교가 되는지 조금 아실 것 같나요? 네, 엄청나게 크고 또 엄청나게 빠른 그런 친구입니다. 보면 볼수록 상당히 신기하고 뭔가 알아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새 아닌가요? 네, 되게 생김새도 독수리랑 오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되게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고 크기도 엄청 큰데 속도는 자동차보다 빠른
이런 신기한 새가 알바트로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최근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슬픈 일이 어떤 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네, 알바트로스가 이제 죽고 나서의 이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깃털과 뼈들이 있는데 이 사이로 뭔가 알록달록한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네,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인데, 네, 이게 다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것들은 알바트로스 새의 뱃속에 있었던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바트로스 새가 죽고 나서도 이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적나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알바트로스의 뱃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여러분 되게 신기한 사진 아닌가요? 네. 이게 뭘까요? 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여러분이 아는 물고기랑 좀 다른 곳에 있죠? 네. 여러분들이 아는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는 그런 물고기들일 텐데, 이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지금 바다 위에서 점프를 하면서 바다를 가로지르며 날고 있죠. 몸 옆에는 지느러미 대신 날개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날아다니는 물고기라고 해서 날치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갑자기 신기하게 생긴 이 물고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알바트로스 새들은 아주 긴 장거리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주로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새들은 주 먹이로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물고기들을 낚아채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치같이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물고기들을 주식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새들이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날치를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식인 날치를 먹으려고 딱 물 아래로 내려갔더니 물 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인간들이 버린 페트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바다 위에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신기한 물고기들보다 우리 인간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알바트로스 새들은 늘 이제 원래 알바트로스에게는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우리 알바트로스 친구들은 이것들이 쓰레기인 줄 모르고 물고기인 줄 알고 저게 내 음식이구나 하고 내려가서 낚아채서 먹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친구가 새끼 알바트로스 사진이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어미 알바트로스 사진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미새가 아이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죠? 네, 이렇게 지렁이같이 먹이를 물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 동화책에서도 많이 봤고, 뭐 교과서나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마찬가지로 알바트로스 새도 어미새가 새끼새를 위해서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지금 무엇을 먹이고 있죠? 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어미새는 이게 쓰레기인 줄도 모른 채로 새끼새 우리
우리 자식이 배고플까봐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물어다가 이렇게 먹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알바트로스라는 이 신기한 새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이 알바트로스는 제가 아까 어떤 새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크고 또 매우 빠르고 주로 이제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새들은 먼 바다를 이제 쭉 날다가 섬이 하나 있으면 거기 잠깐 쉬었다 가고 또 섬이 하나 있으면 잠깐 쉬었다 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먹게 되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알바트로스 새들이 몸이 점점점 무거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몸이 점점 무거워진 알바트로스 새들은 몸이 너무 무겁다. 잠깐 섬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하고 잠깐 섬에 앉았는데 너무 이게 몸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다시 날지 못해서 이 섬에서 고립이 된 채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새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되게 심각한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어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모든 일들은 아까 봤다시피 우리 인간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가 단순히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 종족 전체에게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러한 환경 파괴, 어른들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어린이, 청소년들도 직접 실천을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 갔다. 이런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막 세상을 바꾼다고,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힘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과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뉴스를 자주 보는 친구라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 네, 이 친구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죠.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입니다. 학생 환경운동가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네, 이 그레타 툰베리는 11살 때, 여러분 나이죠, 지금?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네, 11살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구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이 지구인데 어른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들이 이미 다 자라서 이제 막 사회에서 뭐 좀 해볼까? 라고 할 때 이미 지구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서양의 청소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매주 금요일을 지구를 지키는 날로 정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키는 날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서양의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에 공감을 한 청소년들은 금요일마다 뭐 분리수거 잘하기, 뭐 쓰레기 줍기, 뭐 환경봉사활동 이런 거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요. 네, 유럽의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학교 대신 거리로, 길거리로 등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특히 어른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거리로 등교를 해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네, 원래 이제 어른들, 특히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경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그레타 툰베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유럽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금요일마다 환경 보호를 외치는 행진을 벌이자 이제는 어른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 어린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레타 툰베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아저씨 보이시죠?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입니다. 캐나다의 총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직접 그레타 툰베리를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이 환경 보호를 외친 결과 이 서양의 정치인들은 학생의 말을 들어주며 우리들이 조금 부족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인데 우리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환경을 지키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장면이죠? 네,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서양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는 비단 유럽 서양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학생들도 네,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지구 환경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어떻죠? 네, 여러분 나이 또래랑 비슷한 친구도 보이고 그쵸? 네, 조금 여러분보다 어려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이렇게 사진에 보이고 있죠. 네, 한국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친구들이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생태 보호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네, 다 뭔가 청소년들처럼 보이죠. 네, 뭐 어른들이 막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환경보호를 꿈꾸는 그런 피켓을 들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유럽의 청소년들처럼 기후변화, 거리 행동을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가장 최근에 청소년들이 환경을 위해서 활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사능이 오염된 오염수를 그 바다 앞에 그 방류를 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저 너무 어리고 뭔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주말엔 놀고 이 정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까지 살펴보셨다면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배웠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 우리 사회를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절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좀
그런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집에서 편하게, 쉽고 재밌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앞에 봤던 내용들처럼 열심히 지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지구를 바치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던 거, 앞서서 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처럼 지구를 지키는 청소년, 어린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가 있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진인지 다들 기억하시죠? 맨 앞에 나왔었던 이 알바트로스의 비극적이고 슬픈 죽음에 대한 사진인데요. 네, 방금 전 보았던 이 알바트로스의 비극적인 사진 기억하시죠? 이 알바트로스가 어째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버린 그리고 이 인간들이 배출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산처럼 가득하게 쌓여 있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바트로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 역시 이렇게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우리들이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집에서 분리수거 잘하고 계시죠? 그쵸? 네, 분리수거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학교나 집에서. 네, 우리는 열심히 이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리수거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종이 쓰레기, 이거는 유리 쓰레기, 요거는 플라스틱 쓰레기, 요거는 캔. 이렇게 일반 쓰레기도 이렇게 버려야 되고, 네, 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고 집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죠? 이렇게 분리수거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작은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수거를 뭐라고 부르죠? 분리수거를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죠. 분리수거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분리수거는 리사이클링,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재활용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 분리수거 마크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음료수병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음료수병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이제 뚜껑도 있고요. 네, 음료수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우리 음료수병이라고 이거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음료수병을 마시고 버리면 여러분이 분리수거를 잘 해서 버리면 이게 다시 회수가 잘 돼서 다시 잘 세척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그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쓰이는 이것이 바로 재활용, 리사이클링이겠죠? 근데 이 리사이클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상표가 어떻죠? 상표가 조금 달라졌죠? 분명히 리사이클링의 상표는 어떻게 돼 있었죠?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순환을 하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표였는데요. 이런 기호였는데요. 네, 이 업사이클링을 상징하는 이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사용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어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체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독특한 기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한번 천천히 저희가 이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사이클링, 아까 보았던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하시고 계실 재활용, 분리수거보다 한 단계 더 가치로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인데요. 이 업사이클링은 네, 이 기호만 봐서는 감이 오시나요? 대체 어떤 거일지?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한 무언가가 한 번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하늘로 보낸다는 건가? 대체 이게 뭘까? 그쵸? 참, 이거 기호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죠? 네, 제가 이 업사이클링이 어떠한 건지, 대표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가 편하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런 가방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가방. 길거리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초등학생 친구들은 많이 쓰지 않는 가방이죠. 여러분들의 책가방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상당히 네, 유행을 잘 네,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학교 학생들보다는 여러분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뭔가 대학생 형, 누나들이 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네, 뭔가 되게 감각적이고, 뭐 되게 뭔가 엄청난 디자이너가 되게 막 디자인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가방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 30만 원 이상이나 한다고 해요. 대체 이게 어떤 제품이길래, 무엇으로 만든 가방이길래, 또 어떤 디자이너, 어떤 예술가께서 이 가방을 디자인한 것이길래 이렇게나 비쌀까 궁금하지 않나요? 네, 이 가방의 정체는 바로 네, 무엇일까요? 이게 그 가방을 만드는 공장의 사진입니다. 이거를 보면 딱 알 것 같나요? 이 가방을 만드는 이 원료가 무엇인지. 딱 봤을 때 뭔가 잘 모르겠죠, 그쵸? 이렇게 원료들이 막 쌓여 있고, 그리고 여기 직원분께서 이 원료가 되는 이 천을 크게 펼쳐놓고 이렇게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방의 정체는 바로, 이 천들의 정체는 바로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현수막, 길거리에서 많이 보죠. 네, 최근 선거가 있기도 했고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부산이랑 서울 사는 친구들이라면, 네, 선거철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 되게 많이 붙죠. 그리고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뭐, 무슨 가게 오픈, 뭐, 무슨 고깃집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뭐, 이런 현수막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죠? 이 현수막들이 사용이 되고 나면 그냥 대부분은 버려진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냥 폐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수막으로 인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수막을 그나마 재활용, 그나마 리사이클링을 하면 다시 이제 천을 다 눌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천으로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현수막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까지밖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 이것도 또 쉽지가 않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현수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냥 태워버리거나, 태워버리면 되게 유독한 연기들이 이제 가득해지겠죠. 아니면 땅에 묻거나, 또 땅에 묻으면 분해가 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토양에 오염이 가게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땅이 쓸려 나가면, 빗물에 쓸려 나가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알바트로스 같은 친구들이 쪼아먹는 해양 쓰레기로 재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되게 유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수막을 아예 안 만들자니 우리 사회에서 현수막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여러분 학교 등교할 때마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학교들도 정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만약에 처음으로 입학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입학 안내 현수막도 있을 거고요. 또 막 기업,
뭐 회사,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자신의 기업과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출마를 하셨을 때 유권자분들에게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기 위한 용도의 현수막들도 많이 붙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골칫덩이인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잘 오려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잘 자르고 오려가지고 잘 이어붙여서 아까 같은 가방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가방들은 엄청난 디자이너 분이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가방들을, 현수막들을 잘 이제 오려내서, 이쁘게 잘 오려내서, 잘 꼬매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리사이클링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하는 업사이클링에 해당합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단순히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현수막들을 그냥 최대한 잘해서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천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어서 다시 현수막으로 쓰이는, 이거 외에는 가능한 것이 없지만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잘 오려내서 이렇게 잘 조립을 해가지고 가방으로 만들었더니 30만 원도 훌쩍 넘는 되게 가치로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으로 재탄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우리 인간들이 많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지구를 오염시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방법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리사이클링,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업사이클링,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외에도 더 많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제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환경을 지키는 청소년이 되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버리고 있는 이 쓰레기들 때문에 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빠른, 신기한, 이 몸집은 되게 독수리 같은데 불이랑 발은 되게 오리 같은 그런 신기한 이 알바트로스 새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안타깝게 죽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들, 특히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를 계기로 이제 유럽의 친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거리로 등교해서 지구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한 교육을 거리에서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어른들도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서 실제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청소년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이것이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에 공감해서 직접 거리로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의 친구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멋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런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들처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 다음으로는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고 편하게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끝난 기간을 맞이해서, 혹은 방학을 맞이해서, 혹은 시간이 될 때를 맞이해서, 네, 그 이외에 나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업사이클링을 직접 집에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도 직접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가치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저희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동청소년센터 최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